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금일 다시 한번 주가가 박살나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진짜로 또 답답하게 또 짜증도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밤잠 설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뭐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니 도대체가 한번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냐. 지금이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어느 순간 좀 던져버리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추매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진짜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가 매도도 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추매해도 되는 자리인지 이런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팩트로, 없는 사실이 아닌 팩트로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 이 주식이 긍정적인 수급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다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기업적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술적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여러분, 특히 현재 주가의 차트가 우하향을 해가지고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바닥을 한번 찍고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4거래일. 근데 이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가 정확히는 금요일이죠. 지금 현재 영상 촬영 시각이 7월 27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장 마감까지 사실상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근데 어쨌든 금요일 24일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24일에 마이너스 9%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7일인 오늘 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간도 되게 사실 일부러 좀 노렸습니다. 왜냐? 정말로 분수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정말로 딱 좋은 시기죠. 과연 내일 어떤 차트를 만들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4거래일 연속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옵션을 좀 보면 돼요. 자, 콜옵션에서 보시면 지금 외인들이 신나게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팔아제끼고 있어요. 왜냐? 자, 외인들이 콜옵션에서 팔면서 사실상 주가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외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가를 더 떨어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예 대한민국 지수를 그냥 박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떨어질 걸 알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같이 던지는 거예요. 같이. 이런 걸 우리는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패닉셀. 자, 그러면서 패닉셀 물량이 쭉 나오고 외인들은 집어 던지고, 이거를 기관과 금투가 오히려 조금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풋옵션에서 한번 보자고요. 풋옵션은 뭡니까? 매도할 권리죠. 매도할 권리. 근데 이 매도할 권리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또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인들이죠. 외인들이 풋옵션에서 엄청나게 팔아제낍니다. 지금 엄청 팔아요. 계속 팝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14시 32분인데 그 전까지도 계속 팔아요. 계속. 그럼 뭡니까? 아예 지수를 박살내겠다 이겁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여기서 조금 이제 하방에 배팅을 한 거예요. 떨어진 거에 배팅을 하지만 얘네는 2시 반 이후로 태세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막아줘야 된다 라고. 자, 결론은 지금 근데 삼성전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일자로 누가 이렇게 샀습니까? 외인들이 겁나 사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총 해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콜옵션에서 풋옵션에서 외인들이 대한민국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연기금이나 그 다음에 저 금투가 이런 애들이 사실상 그냥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개인들은 뭐합니까?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조금 왔다 갔다 갈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 같은 모습을. 자, 근데 그럼 결론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집중해야 될 방향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콜옵션, 풋옵션에서 지수를 박살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외인이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매수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옵션과 이런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 선물에서 보세요. 외인들이 얼마나 지금 팔아제끼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팔아제끼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다면은 결국 외인들은 개인들이 투매 물량 같은 거 던지는 거 패닉셀 같은 그런 물량을 사실상 밑에서 뭐한다?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착같이 121선 라인에서 매수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아래 꼬리 남기면서 매수세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24만 3,473원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24만 3,500원에서 악착같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외인들도 이 개인들 물량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레버리지가 삼성전자 ETF 레버리지가 B2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청산 매매 같은 걸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물량까지 누가 그렇게 싸그리 담고 있다? 외인들이 담고 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지수를 하방으로 그냥 완전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찍어 누르고 있어요. 진짜로. 코스피 떨어진 거 보세요, 여러분.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들이 반등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저점에서 제대로 반등을 한번 일으키겠다 이겁니다. 외인들의 이 거대한 자금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찍어 누르는 외인들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추매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매도 타점인가요? 지금 당장 나도 투매해야 돼. 사실상 더 집어 던지고 싶은데 집어 던져야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매에 집중하셔야 돼요. 매도 자리는 언제 중요하냐? 외인들이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을 때 그때 냉정하게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익절 타이밍에 외인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같이 외인들이랑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익절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고수들은 세력의 흐름을 읽고 합니다. 흐름을. 우리가 고수들은 시나리오라는 게 다 자기 손에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금은 현재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차라리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세력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그 시기에 같이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추매를 얼마에 해야 될지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론은 추매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매도해야 되고 근데 나는 중요한 건 추매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몰라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위에 번호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그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핵점 또는 숫자 1번 그냥 문자 보내시면 돼요. 문자 미리 보내놓으세요, 여러분. 미리 보내놓으셔야지 내일 당장에 추매 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오늘 장마감하고 사실상 이 영상이 아마도 4시 정도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4시 정도에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다음날 아침에 추매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문자를 미리 보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돈 안 받아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100% 공짜 무료입니다. 정보 제공 차원이에요. 정보 제공. 그래서 100% 정보 제공 차원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진짜로 추매 타점 알고 싶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때의 매도 타점을 내가 미리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고 싶다. 그럼 위에 있는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추매 타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거는 극비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매도 타점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영상 집중하고 계셨다면 아까부터 계속 나와 있었어요. 이 뭡니까? 이 남색 선을 얘기합니다. 남색 선. 이 남색 선을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남색선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세력 목표선이라는 추매 타점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고점 또는 단기 고점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그때 세력들의 목표선이라고 하는 밴드를 터치하는 순간 뭐가 나온다?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차트를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식 다시 한번 말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공식 다시 한번 말하고 갈게요.
단기 고점 또는 고점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세력 목표선을 터치하면 그때 뭐가 나온다? 바로 매도가 나온다. 요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이때까지 상승하면서 9번의 적중률이 있었던 거예요. 적중률이 이해되셨죠? 9번이나 고점에 진짜 딱 고점 제대로 세력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익절 타이밍에 뭘 했다? 매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실전에서도 통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걸로 어떠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제가 이걸로 어떻게 이런 매도 타점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여러분께 바로 실전에서 썼던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의 자리라고. 오히려 지금이 뭐다?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외인들이 대한민국 지수를 박살내고 있는 와중에 뭐 하고 있다? 헐값에 쓸어 담고 있다. 물량을. 아까 여러분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외인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얘네가 헐값에 사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겠다 이 말이에요. 극대화. 근데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모멘텀이라 그럽니다. 이 모멘텀이 뭡니까? 우리말로 명분이죠. 명분.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분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2번 기업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명분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기준으로 딱 6분에서 7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에서 7분. 절대 영상 벗어나지 말고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오히려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스스로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아, 지금부터 나는 워렌 버핏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6분, 7분 동안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자, 그래서 2번 기업적 시나리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만들어 왔어요. 자, 삼성전자 HBM4 판도를 뒤엎는다. 자체 4나노 베이스 다이 플러스 AMD 공동 설계 턴키 독점력. 이게 바로 첫 번째 팩트입니다, 여러분. 자, 단기 주가 폭락 앱솔루트에 속지 마시라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미지 여러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AI랑 해가지고. 자, 어쨌든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뭡니까? HBM4 규격 자체 4나노 베이스 다이 공정. 이거를 삼성전자가 자체 4나노 초저전력 공정 HBM4를 베이스 다이에 적용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AI를 쓰면 뭘 많이 먹나요? 전기를 많이 먹어요. 전기를.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난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전 같은 거 쓰고 막 SMR 이런 거 쓰고 하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정말 삼성전자 HBM4 베이스 다이에 적용을 성공했다. 뭐를? 초저전력 공정을. 그래서 초저전력을 구현하면서 AI 연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성능, 고집적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발열 감소하고 안전성 향상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누구랑 같이 공동 개발했나요? 미국의 AMD랑. AMD는 다들 한 번씩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AMD랑 공정해서 공식 파트너십으로 공동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뭘 얻어냈습니까? 토탈 솔루션을 얻어냈습니다. 즉 독보적인 경쟁력을 얻어냈다 이거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하는
업계 유일 턴키 역량을 보유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맡겨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거를 한 방에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계 유일 삼성전자만 가능한 HBM4 원스톱 솔루션이라 이 말이에요. 성능도 극대화되고 개발 시간 단축되고 원가 경쟁력도 확보되죠.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HBM4의 판돈 누가 가져갑니까? 삼성전자를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딱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관통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앞으로 AI 컴퓨터를 만듦에 있어서 HBM4를 쓰는 데 있어서 누구랑 가장 협력 관계다? 삼성전자랑 협력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만나는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진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팩트. 삼성전자 다음 시대를 이미 선점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가는 박살나도 펀더멘탈은 폭발한다. 자, HBM4 2나노 GAA 또는 ESSD 이 독점력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차세대 우리가 HBM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HBM이 초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처음에는 3E를 만들었어요. HBM3E. 근데 3E를 넘어서 뭡니까? 4. HBM4. 근데 이제 넘어서 뭐 가겠다고 이 말이에요. HBM5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5로 가서 아예 공정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누구보다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선점했다 이 말이에요. 경쟁사들을 까마득히 따돌리는 기술 격차.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정을 먼저 선점함으로써 사실상 HBM5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용 ESSD 시장 독점 1위에요. ESSD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저장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램의 형태를 말합니다. 램의 형태. 쉽게 말해서 HBM이 AI 컴퓨터에 HBM이 그냥 3개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AI 컴퓨터에 이 ESSD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넣어야 돼요. 왜냐? AI가 기억하는 게 많아야지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예요. 1위. 진짜. 이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르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독점력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AI 시대 필수 인프라 중에 하나인 ESSD를 삼성전자가 독점하면서 누구랑? 엔비디아랑 삼성이랑 정말 굳건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뭡니까?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랑 둘이 붙어가지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에 이런 기술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주가 폭락은 뭐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HBM5 심지어 ESSD AI 시대 핵심 주도권 다 갖춰서 뭡니까? 삼성전자의 압도적 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분 지났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AI 폼팩터 독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요거 이렇게 이미지를 다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지 이렇게 다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HBM 다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HBM이 진짜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초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AI 시대의 진짜로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죠 여러분. AI 시대에 사실상 HBM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CXL입니다. 메모리 용량을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거죠. CXL, HBM 다음이에요 여러분. HBM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기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CXL이. 근데 이 CX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바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CXL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자 사실상 업계 최초로 CXL 2.0 메모리 상용화를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삼성전자 저는 그래서 소름 끼쳐요 이 친구들이. 자, 차세대 광반도체 기술 CPU를 선점했다 이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구리로 사실 했어요. 구리로. 그러니까 전기 신호 손실 발생도 크고 전력 소모도 크고 대역폭의 한계가 있었다. 근데 이 구리를 뭘로 대체합니까? 광신호로 대체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초고속 정송, 전력 효율 극대화, 발열 감소,
심지어 대역폭 확장성 다 확대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외인 세력들이나 진짜로 금융이나 기관 같은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까 여러분들의 물량을 헐값에 주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라면 지금 과연 추매를 해도 되는지, 나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익절 타이밍은 어디인지, 즉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거두절미하고 위에 있는 여기 황금색 번호로 010-3489-2925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시면 됩니다. 핵점이라고 보내셔도 되고 핵점 치기 귀찮다 그냥 숫자 1번만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추매 타점, 매도 타점 미리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리 선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삼전 주주분들이라고 딱 그룹명으로 저장해놓고 추매 타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그 내일의 추매 타점과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요런 거 다 문자로 바로 신호를 받으실 수 있게끔 문자를 미리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3489-2925 아시겠죠? 여러분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식은 뭡니까 여러분?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 주식은 멘탈 싸움입니다. 근데 이 멘탈은 어디서 오냐? 확신에서 와요. 확신.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 바로 내가 이 주식을 왜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언제 추매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가 내 손안에기에 쥐어져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진정한 주식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력들이 지금 하는 꿍꿍이, 아까 말했던 분석을 해가지고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주가를 그때 세력들보다 미리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강점이에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랑 외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돈으로도 못 이기고요. 걔네는 아무리 걔네 돈으로 못 이기니까 걔네한테 뭐가 있어요? 규제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규제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이길 방법이 뭡니까? 이 규제 안에서 지들 맘대로 하는 외인과 기관의 그런 꼼수를 미리 선점하고 주가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자유이자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다? 이걸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개인 투자자로서 개미 말고 개미 취급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로서 정말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현명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개미 취급받지 말고 정말 이 순간을 기회로 잡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위에 번호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구간을 기회로 보고 앞으로 보고 가봅시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